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SS 연계 전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ESS 연계 후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ESS의 특성으로 인해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미 발전소를 운영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P 그리고 REC가 있습니다. 여기서 S&P는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전에다가 판매하는 전기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하는 것이 REC인데, REC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RPS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라고도 불리는데요.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6개 한전 자회사와 대형 민간 발전사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형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비율을 2012년에 2%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0%까지 늘려야 되는데, 직접 생산이 어려운 발전 사업자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인 태양광 발전 사업주 분들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사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분들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100kW의 전력을 생산하시게 되면 100kW의 전력에 대한 전기료 수입, 즉 S&P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고, 100kW만큼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했다는 인증서인 REC를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서 이 인증서를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REC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나 위치 등에 따라 가지고 가중치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1kW의 전기를 생산을 했을 때, 이 1kW에 대한 REC가 110원이라면은, 가중치가 1.0인 경우 그대로 110원을 적용받지만, 가중치가 1.5인 경우에는 110원에 1.5를 곱한 165원을 적용해서 가격을 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발전소의 규모와 위치에 따른 가중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야에 위치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해서 말이 많죠.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새로 임야에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 기준의 1년 발전 시 매전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1일 평균 발전 시간은 3.5시간으로 가정하고 S&P 90원, REC 110원 기준입니다. 1년간 발전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 규모에 따라서 규모의 3.5시간 365일을 곱해 산출을 했고 127만 kW 정도 나옵니다. 이 전력량의 S&P와 가중치가 고려된 REC를 곱하면은 1년 매전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REC 가중치에 따라서 그 매전 수익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중치 0.7일 때 1.0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4,200만원 정도의 격차가 발생을 하죠. 정부 정책 변경 후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ESS를 고려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이제 ESS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수익 구조를 산출하는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1메가 발전소에 1일 발전 시간 4시간인 경우 그리고 3메가와트 ESS를 도입한 경우 1일 매전 수익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매전 수익입니다. 이 ESS 미도입 시 1일 발전량은 발전소 규모인 1메가와트에 발전 시간을 곱해서 산출을 했고 4000k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일 매전 수익은 4000kW의 S&P와 REC를 곱한 80만원이 1일 매전 수익이 되겠죠. 여기에 3메가짜리 ESS를 도입하면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1일 발전량 4000kW 중에 ESS 용량만큼 3000kW를 충방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000kW에서 3000kW를 뺀 1000kW는 기존 태양광 수익 계산법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발전소 매준 수익이죠. 1000kW 4000에서 3000을 뺀 1000kW는 90원 110원을 더한 것을 곱하면은 20만원이 되고 ESS 충전한 전력인 3000kW의 S&P와 가중치 5.0을 곱한 REC를 적용을 하면은 192만원이 나옵니다. 이 두 매출액을 더하면은 ESS 도입 시 하루 매전 수익은 212만원이 되겠죠. 결국 ESS를 도입하면은 거의 뭐 3배 매전 수익이 나온다는 결론인데, 사실상 이렇게 큰 수익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특성과 ESS의 특성이 맞물리기 때문인데요. 여러가지 수익을 감소시키는 특성과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발전 전력량이 ESS 용량보다 많아서 100% ESS를 활용하는 날이 있는 반면에,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발전 전력량이 ESS 용량을 훨씬 못 미쳐서 ESS가 일부만 활용되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배터리를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배터리 이용률입니다.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3메가와트 ESS의 경우에 맑은 날에는 완충이 가능하지만은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발전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ESS 용량의 많은 부분은 충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메가와트 ESS를 2메가와트 ESS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완충이 힘들지만 3메가와트를 설치한 것보다는 더 많이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1메가와트 ESS를 설치했다면은 ESS 용량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배터리 대부분을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날씨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고 매년 날씨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평균 이용률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이렇게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SS 용량이 커질수록 배터리 평균 이용률이 감소하고 ESS 용량이 작아질수록 배터리 평균 이용률이 증가한다는 경향성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한 곳의 자료만 보시고 뭐 ESS 수익이 어떨 거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태양광 발전 용량 대비 ESS 용량이 3배수일 때 뭐 한 75%, 2배수일 때 뭐 8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도 휴대폰과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를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하시게 되면은 충전해도 금방 방전되곤 하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화해서 성능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도 배터리에 있어서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완전 방전할 때까지
사용한다든가 뭐 휴대폰이 뜨거워지도록 게임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모두 배터리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EMS 시스템이 ESS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한 시스템적인 노력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방전 기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00% 방전 시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전력이 배터리에 남아 있도록 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이 방전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방전 기피 DOD라고 하겠습니다. DOD가 90%라면은 10%의 전력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방전한다는 거죠. 이때 10%의 전력은 방전하지 않으니까 그만큼은 손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온도가 상승을 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ESS에는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서 공조장치가 설치되고 운용이 되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전력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 전력은 한전에서 발전소로 들어오는 전력이 사용될 수도 있고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 또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사용될 수 있는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 요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가지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서 발전소가 사용한 만큼 공제되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기료도 내고 발전 전력량에서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ESS 제조사에 따라서는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ESS 컨테이너 자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전에서 끌어오는 전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업자분들이 ESS 설치하실 때는 이런 측면도 고려하셔가지고 고려하셔서 설치를 하셔야겠습니다. 방전 기피를 통제하고 공조 시스템을 가동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성능이 점차 하락을 하게 되는데 배터리 열화율은 이런 성능 하락 지표를 의미합니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15년 70% 성능을 보증하고 있고 다수의 ESS 제조사들은 연 1.5에서 1.7% 정도 배터리 성능이 하락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SS 운용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15년 뒤에 70% 성능이 남아 있는지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1.5에서 1.7% 성능 하락만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분들이 ESS를 고려하실 때 이런 측면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제조사에서 15년 70% 성능을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다가 70% 밑으로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교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방전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ESS의 PCS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또다시 방전되면서 저장이 되고 또 방전되면서 다시 직류가 교류로 바뀌어서 방전이 되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저장되고 다시 방전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충전 시 5%, 방전 시 5% 이런 식으로 소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ESS 운용을 하실 때 배터리 평균 이용률, 방전 기피, 손해 전력 사용, 그리고 충방전 효율, 배터리 열화,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측면을 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ESS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